모르잖아. 모르는 분들 모르잖아. 오늘 2017년 9월 오늘 7일 재판에 들어가셨던 분, 방청석에 들어갔던 분 각춘자 네. 우리 애국자님께서 긴급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판 재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늦게까지 수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재판에 들어가셔서 우리 제일 궁금한 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용안 오늘은 네. 용안이 어땠습니까? 보기 좋았어요. 네, 그런대로 그냥 괜찮으셨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문체부 블랙리스트 건에 대해서 쭉 했는데요. 사실 이 블랙리스트라는 게 뭡니까? 이 사회에 저 좌익들이 암암리에 저들이 전개했던 그런 나라를 좀먹기 위해서 그 좌편향된 이거 한번 잡. 문학의 사람들이 한번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이대로 가다는 너무 심각해지는구나 하고서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셨겠죠. 그래서 그 문체부에 관계하셨던 분이 아까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김종덕 장관께서 나오셔서 오전에부터 오후까지 질의에 답을 하셨는데요. 느낀 거는 그겁니다. 김종덕 장관께서 참 어려움은 많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벌써 처음에 조사할 적에 그 김 장관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죠. 너무 비겁하다. 너무 그렇다. 근데 오늘도 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분께서 연세도 좀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문체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일을 막 추진을 해서 무슨 작업의 능률이 오른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문학계에는 그야말로 옛날 같으면 거의 건달들 아니에요. 솔직히 문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뭐 딴따라 소리도 들었고 뭐 책 쓰시는 분들도 또 이제 소설가 나부랭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랬던 건데 지금 그 국정교과서가 오염이 됐듯이 이 책들도 너무너무 오염이 많이 돼 있죠. 제가 예전에 그 태백산맥을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이 조정래라는 사람은 이 장편 소설을 쓰면서 이 호남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그건 왜곡 내지는 너무너무 미화시킨 글 아니에요?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던 부분 그런 거를 수용할 수 있다는 그걸 저는 생각을 해서 그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높이 샀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는 그 경찰, 이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거는 전부 진짜 질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 쉽게 말해서 무슨 뭐 폭력배 같이 그런 부분으로 묘사가 돼 있었고 그리고 공비들은 단결되고 또 억압받았고 핍박을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참 친절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부분으로 묘사됐던 게 태백산맥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인사들에 대한 그 지원을 어느 정도 차단해야 될 필요를 느끼니까 그 리스트를 아마 그 밑에 계신 분들이 다 뭐 좀 점검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보고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 너무 편향되어 있는 그런 자금을 이제 우리 우익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사실 문학에 있는 사람들이 배가 많이 고픈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재들을 위해서 지원을 좀 폭넓게 고루고루 해서 좋게 지원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서 그 오후에 나중에 발표된 거를 이렇게 보니까요. 오늘 문학계 사람들이 이제 정관주라는 분이 마지막이었었는데 그 문서를 보니까요. 그 완전히 좌익 쪽에 그러니까 민노총 소속이고 그 검사가 보여주는 부분이 한쪽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으로는 문재인 지지로 다 써 있는 분들이에요. 다 몽땅 문재인 지지예요.
그리고 민노총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분들을 지지를 합니까? 에?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거예요. 일반인들이 느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부분을 그걸 그렇게 했던 건데 이거는 옳은 일 아니에요? 정말 대한민국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사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정말 보호해줘야 되고 그분들 삶의 터전을 마련을 해줘야 될 형편이었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걸 가지고 저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그 블랙리스트라는 그 자체 용어도 그 일하시는 뭐 조윤선 장관이나 김기춘 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아무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만드는 게 블랙리스트입니다. 악의가 없었지. 예, 예. 순수한. 예, 순수하게 했던 어떤 일을 맹단이죠, 맹단. 순수한 맹단. 그러니까 저는 며칠 전에 그 유재경 대사께서 얘기하실 적에도 비선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 그러니까 비선이란 용어를 당신께서는 청와대 안에서 오염된 사람을 뜻한 것이지 최순실을 지칭한 게 아니었다. 그렇게 분명히 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느낀 거는 청와대 안에 수많은 간첩들이 득식을 됐습니다. 또 우리가 그 정윤회 사건 때 알았던 거 박관천, 조홍천 이 사람들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대통령한테 핍박받았다고 그렇게 지칭하는 사람, 자기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오염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행정관이었고 또 그 조홍천 씨는 그보다 조금 높았죠?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밑에 그 라인 줄들이 탕평책을 쓰면서 전라도 사람들이 대거 유입됐었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유입을 했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야말로 온 국민을 고루고루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그렇게 탕평책을 쓰신 건데 이것이 이런 결과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에서 탕평적으로 했지만 예. 세작에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세작이지 뭐. 그 아까 이야기했던. 세작이고 예, 예. 간첩이에요, 간첩. 왜 간첩이냐? 그 사람들이 정보를 빼서 루트를 다 만들어서 그쪽으로 흘려서 결국에는 오늘의 탄핵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간에 오후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정관주 씨가 들어오시기 전에. 그런데 그때 이제 일정 조율을 하면서 얼마 전에도 저기 유형아 변호사께서 그 태블릿 PC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PC를 증거 자료로 제출해달라.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대통령 탄핵이 탄핵이 됐는. 태블릿 PC에서 시작이 됐는데 오늘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검사가 일어나더니 저 재판장님 태블릿 PC가 사실은 그 속에 검사해 보니까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태블릿으로 시작해서 대통령을 탄핵시켜놓고 여태까지 떠들면서도 대한민국의 검찰이 그거 태블릿이라는 거는 1분 30초면 그거 누구 소유고 누구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몇 달이에요, 몇 달? 예? 작년 그러면 그게 8월, 9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을 적에 태블릿이 터진 거는 10월 달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11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검찰이 감춰대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제 와서 발표를 안 되면 맞아. 그럼 국민들은 뭡니까 도대체? 아 그것 때문에 탄핵이 되는데 그것이 아무 그거- 내용이 없다는 네, 이야기는. 그래서 자료를 제출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그 판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답 없었어요. 거기에 대답 없었죠.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몰랐죠. 변호사 측에서는 어떻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호사님께서도 네. 별 말씀 안 하신 뜻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수차례 제출했었고 우리들이 웅성대고 야단하니까 그렇게 이제 저기 유 변호사께서는 알았다는 웃음으로 답을 하신 거죠. 그게 뭐예요?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너희들 지금 할 말 없지? 검사들이 뭡니까? 대한민국 법을 집행을 하고 대한민국 법으로다가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3권의 그 주체 아니에요? 사법, 3권 분립해서 사법. 예, 입법, 사법. 사법, 행정. 예? 예, 그럼 사법. 사법부가
있어야 될 부분을 지금까지 끌고 와서 이제 자리 없다. 그리고 또 유변화석께서 그거 있죠. 녹취록. 예? 그 뭐 2,000건이나 된다는 거. 예. 그것도 계속 자료 제공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녹취록 부분도 이제 없다 갈 것이죠. 없다 그러겠지. 그거 네. 나이 나면 지금 보름 다 나니까 맞아. 다 아니. 특검들하고 다 감옥에 다 가야 돼. 예, 지금 이거 이번에 가사는 이거요.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손석희는 뭐고요? 예? 지금까지 해온 그 방송들은 뭐고? 기자들 뭐고? 예? 사진 기자들 뭐며?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갑니까? 이건 세계의 해외 토픽감이에요. 해외 전 토픽감. 세계 예? 탄핵감이. 제가 그래서 중간에 페이스북에 탁 쳐버렸더니요 난리가 났습니다. 제 핸드폰이.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게 지금 재판은 당장 중단해야 되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당장에 보니까 중단해야 되고 예, 제가 하나도 없다는 당장에 이야기. 문재인 끌어내려야 됩니다. 문재인 끌어내야 되네. 아니. 완전히 그러면 오늘 결과에서 보듯이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지원을 그것도 다 전면 삭감이 아니고 중간 부분 그리고 1년 내 덮을 이제 것이 다이빙 문제가 벨이라는 거 그게 너무나 문제가 많은 영화라고 그러는데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고 난 분 이야기는 그 다이빙 벨은 구할 수 있는 학생들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죽게 만들었다. 그거를 만드는 영화라고 그러대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 네. 영화를 지금 저 다 좌파 영화이기 때문에 예. 그 어떤 선동 무지랭이 같은 국민들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영화를 그렇죠. 보고 나면 네. 거기에 세뇌가 되게끔 그렇게 영화를 만드는 그렇게 거예요. 만드는 예. 영화니까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걸 검토를 계속 하신 건 맞아요. 그럼 해야지 안 합니까? 이 나라를 움직이고 이 나라의 살림을 하고 있는 대통령께서 이 나라 국민들이 바른 사관을 가지고 이 지금 앞으로 계속 후세들이 자라나면서 바른 사관을 가지고 살아나야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텐데 그 젊은 세대부터 새빨갛게 지금 세뇌를 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할 일을 안 합니까?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없고 맞아. 이것이 문제됩니까? 맞아. 저들은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물고 늘어지고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모든 것이. 그리고- 그러면 다음 재판에서 네. 그 변호사님하고 네. 판사님하고 네. 그걸 가져오라 그래서 봐야지. 그 그런데 내용은 WPC를 보고 증거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거 보고 이야기하라 그래야지. 근데요. 지금 여기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내용이 네. 없다고는 말은 제가 엊그제 그 유재경 대사께서 와서 밝혀주신 부분 예. 그거를 조금 얘기를 더 드릴게요. 오늘 결과는 이랬고요. 그저께 유재경 그 미얀마 대사께서 제가 페이스북에 쓰고 글로도 썼지만 그 뒷부분을 정리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자면 유 대사께서는 삼성 출신이에요. 삼성 출신들은 생활이 다 안정이 돼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직업을 가질 마음이 그때 없으셔가지고 책을 쓰셨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삼성 출신이니까 급하게 팔려 나왔겠죠. 그런데 그 이상화라는 후배가 전화가 와가지고 선배님한테 딱 좋은 직장이 있으니까 이력서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맞아. 이력서를 건네줬어요. 건네줬더니 글쎄 내가 기업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정부 관료 일을 할 수 있겠냐 하니까 선배님이라면 얼마든지 정말 적임자이십니다. 삼성 출신들이 뭐예요? 해외를 그 임원으로 계시던 분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이게 세계 정세를 환하게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정보통이라고 봐야지. 정보통. 예, 정보통이죠. 정보통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때 추천하신 분이 이상화 씨가 추천을 하셨지만 최소원 씨가 그 추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두 번 만났답니다. 두 번 만났으면서도 서로 통성명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최소원 씨는 그때 쌍꺼풀 수술해서 안경을 쓰고 검은 안경을 쓰고 있었으니까 그분이 누군지 여자분에 대해서 아니 회사 중역 정도 되신 분이 여자 하나 나왔다고 그 관심 두겠습니까? 고영태, 뭐 최서원, 이상화 이렇게 만났던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최서원이라는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묻지도 않았고 그 당시 4분 만났다고 나왔죠? 아니에요. 두 번 만났대요. 아니 4번. 네 사람이 네 분이. 네 분인지는 예, 예. 제가 빠진 분이 있겠죠. 그랬는데
두 번을 만났어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전혀 모르고 하여튼간에 그렇게 돼서 대통령께서는 삼성 출신이니까 얼마나 믿음직합니까? 그러니까 내정을 하신 거죠. 그때 공석이 되니까 바로 내정을 하셨는데 그분이 가서 보니까 미얀마가 정말 아웅산 수치가 대통령은 안 되고 그 영국하고의 자기 남편하고의 국적 문제 때문에 결혼을 못 했어도 대통령은 안 되지만 그분이 민주화를 이끈 본인이고 또 아버지께서 그렇게 훌륭하게 아웅산 장군께서 미얀마를 그렇게 세우다시피 하신 분이니까 그 영향력으로 일을 하고 계실 때인데 어디 지방을 가시고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예. 많이들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 이제 우리나라하고 교류를 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의한 게 수치 여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그쪽 상공분가 거기에서 그 스쿨버스 100대를 좀 지원을 해달라. 당연히 할 수도 있잖아요. 나라 대 나라끼리. 그러면 우리는 100대를 지원을 하고 그 유재경 대사 이야기는 우리가 해줄 건 해주더라도 손해보지 말고 받을 건 받자.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예, 그런 딜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전임 대사 시절에는 그 이야기가 제대로 나온 적도 없는 K타운, 그러니까 코리아타운이죠. 네. 그 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디 땅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터무니없이 그 자리는 진짜 코리아타운을 져서도 안 되고 질 수도 없고 그런 자리인데 그 땅값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이 정부 측에다 이 보고서를 올리고 제안을 하고 그러니까 유재경 대사가 누굽니까? 정말 정보통이고 이 경제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이고 그런데 딱 보니까 아 이거는 누군가가 지금 사기를 치는 거다 그 생각이 딱 들었답니다. 네, 예. 그래서 아 이것만큼은 정말 막아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 막아야 되는 일이니까 응? 이거는 내가 대사직을 걸고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셔가지고 계속 안 되는 방향으로 모른 겁니다. 안 되는 방향으로 몰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미얀마 순방이 5월에 잡혀 있었고 이제 그게 안 되니까 7월로 다시 연기를 하고 그때는 조율을 하신 거죠. 우리 대통령께서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세일즈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미얀마에도 그런 거를 이제 목적으로다가 이 순방을 하시기로 하셨던 부분이 5월 달에서 7월 달로 미뤄지고 7월 달이 10월 달로 잡혔던 겁니다. 그때. 예. 그랬는데 그 당시에 7월이 지나고 나니까 뭐가 터졌습니까? 이 최성은 사건이 터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미뤄진 건데 어머 그게 엉뚱하게 둔갑이 된 거예요. 이게 조작한 최성원이 거지. 예. K타운을 실패를 하니까 대사를 바꿔치기 했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 순방도 미뤘다. 온 신문 방송할 것 없이 그때 계속 그걸 떠들고 뭐 얼마를 거기에 지원을 하게 돼 있었고 뭐 대통령 저기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비자금이 뭐 300조가 뭐 최순실한테 흘러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신문 기자가 그때 들어왔을 적에 소환을 당해서 들어왔을 적에 기자들이 갖다 대니까 비선 실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 당시 알았던 게 정만기, 인호섭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청와대에. 그런데 당신이 보고서를 올리면 그 보고서가 바깥으로 새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만기, 인호섭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조작을 하고 있구나. 그거를 감을 잡았답니다. 예.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고소 고발도 증거를 확실히 잡아놓고 물증을 잡아놓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지 잘못하면 역으로 당하는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대사직이라는 게 너무나 바쁘니까 예. 그 부분이 있었지만 정식적으로 청와대에 보고는 못 올린 상태였어요. 그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기자들이 질문을 할 적에 비선 실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장치는 그 생각하고 비선 라인으로 인해서 이런 K타운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건데
순수하게, 기자들은 그걸 순수하게. 예, 최순실로 갖다 엮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비선이라는 네. 그 기자들은 나쁜 그래서 쪽으로 비선이라는 말을 당신이 그걸 쓴 거지. 해명할 기회조차 없었던 거예요. 예, 신문이 뭐 몇 달이에요? 10달 넘게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비선을 어떤 취지로 얘기했는지 그거를 밝힐 수가 없었는데 법정에 와서 밝힌 겁니다. 예, 예, 예. 나는 비선이라는 걸 오염된 루트 그걸 얘기한 것이 맞는데 내가 검찰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검찰이 자기를 뒷조사를 다 했답니다. 근데 뭐가 나와요? 깨끗하죠. 뭐 아무도 없지. 깨끗하니까 검찰이 나중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당신은 정말 깨끗하십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날 검사가요 증언 도중에 뭘 갖다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건 협박이겠죠. 그런데 이 유재경 대사가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맞아, 키는 어머니여야 돼. 작은데 목소리도 딱딱 떨어지고요. 억양이요 정말 성우 저리 가랍니다. 목소리가 너무 멋있어서 우리들이 다 반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과정을 다 밝힐 때 검사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주 정말 똥 씹어넣어서 전부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고개를 못 가누는 거예요. 그런 지경이 됐는데 이 유대사께서 그거를 다 밝힐 적에는 어떻겠어요? 많은 협박, 회유, 그렇지. 예. 이 정권에 다시 들어와서 일해라 그런 적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진실을 밝혀야지 이 나라가 선다. 뭐가 두렵고 뭐가 아쉽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밝혔는데 그날 뒤에 기자들 제대로 없었어요. 그럼 저들은 그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자들 보고 막 그랬거든요. 야 태블릿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켰는데 태블릿 기사 똑바로 써. 예, 예. 너희들 똑바로 써. 야 말씀 잘하시네. 난리가 나죠. 예, 예. 네, 그렇게 이렇게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조작되고 꾸미고 계속 몰아붙여서 촛불이 횃불로 변하고 나라를 온 나라를 집어삼키고 저 국회의원들 저것들 협박을 해서 이렇게 만들 적엔 저것들이 또 저희들 당리당략리하고 저희들 뭐 개헌해서 진짜 뭐 의원 내각제 해서 이 나라를 천년만년 해먹을 그런 작전을 세운 거 아닙니까? 예, 공리하고 있지.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개헌 얘기가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100명, 1000명 전할 수 있는 대로 전하세요. 그래야 젊은이들도 깨어나야지. 아니 태블릿이 없다는데 이걸 뭘로 설명을 할 겁니까? 태블릿이 없다는데 예? JTBC가 얼마나 조작을 했습니까? 그동안의 조작이라는 게 한 번도 방송이 안 됐는데 이렇게 유튜브는 다 밝히잖아요. 예. 저는 지금 테레비를 MBC 8시 뉴스 그 유튜브로 딱 한 번 보고 맙니다. 테레비 1절 다른 거 봐요. 뭐 자연인도 보고 볼 게 또, 없지요. 네. 히스토리도 보고 세계의 그 뭐 진짜 오지 그런 것도 좀 보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 볼 시간도 없어요. 태극기 들어야죠. 쫓아나와야죠. 잠도 자야죠. 그리고 그저께는 유재경 대사께서 그렇게 밝혀주고 나서는요. 제가 여기서 몇 마디 하고 내려가면서 저 PC방 아니 저기 버거킹 가가지고 금방 올렸는데 그거 글 좀 써서 올렸더니 금방 난리가 나더라고요. 난리 났죠. 예. 네, 난리가 나고 집에 가가지고 그날 일이 있어서 저녁 식사까지 하고 들어가니까 뭐 10시 반이 됐었어요. 계속 쓰고 잠을 자는데요. 12시 반 돼서 아 내가 진짜 피곤하니까 자야 되겠다. 내일도 또 이번 주에 4번 방청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나가야 되니까 예. 아니 그 다음 날이 저기 이제 어제죠. 어제 예. 그 추첨을 해야 되니까 내일 또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2시 기가 반에 찼어. 깨가지고 기가 찼어, 그죠? 네, 꼬박 샜어요. 이게 나라냐? 그래서 이게 나라냐? 이게 정말로 뭐 이게 재판이냐? 나라냐? 글을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고 있는데 그때에 빠진 게 또 있었더라고요. 제가 쓰다 보니까 최소원 씨를 안 썼어요. 최소원 씨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미얀마 대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재판장이 안 할 수는 없겠죠. 저기 피고인 할 말 없으십니까?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니까 마이크를 딱 들더니 최소원 씨 목소리 좋습니다. 예, 똑똑합니다. 예. 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학을 공부하셨던 분이라 딱 들고 얘기하시는 게 유 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K타운 사업을 할 정도로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마음도 없고 생각해보세요. 교육학 공부했던 사람이 제가 건축 일 쪽에서 좀 밥장사 정도 해봐서 그거 너무 복잡한 거 알거든요. 아니 그런 분이 거기에 뛰어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생각조차도 없던 사람을 그렇게 몰아간 거예요. 소설을 썼죠. 예, 모든 것을 아주 지금 소설도 그런 소설이 이 탄핵은 없죠. 소설책입니다. 예, 소설책. 예. 이것은 세계의 웃음거리지만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될 겁니다. 이거 책을 쓰면은 맞아. 누군가가 글 쓸 수 있는 분이 이것에 대한 걸 정리해서 1, 2, 3, 4, 5권 해가지고 한 5권으로 해서 내놓으면은 베스트셀러입니다. 작가님들 잘 들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작가님들. 예. 이제 자료 검색하셔가지고 책 좀 쓰십시오. 자료는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있고 막 예, 자료는 예. 막 그러니까 자료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가 저런 그런 마음도 없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사님 우리 서로 만난 적 없죠? 자료는 그러니까. 물어보라 그랬어. 네. 통화한 적 없죠? 네. 유재경 대사는 최순실 씨가 추천해준 사람인지도 몰랐고 네. 언제 알았느냐? 그분이 텔레비에 막 사건이 터져가지고 나오는 걸 보고 그럼 저 사람이 나를 추천한 거야? 이렇게 처음에는 된 몰랐다면서 겁니다. 방송에 나올 때 처음에는 몰랐다고 예. 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도 한 줄도 안 나오고 한 컷도 안 나오고 예?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정말 눈 가리고 귀 가려서 이렇게 바보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언론들이 저 MBC도 폭파하고 KBS도 폭파하고 JTBC 폭파해야 돼요. 종팬들도 다 폭파해. 뭐가 남아야 됩니까? 채널A? 그것도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채널A가 태극기 집회를 조금 보도했대요. 그 조금 해가 됩니까? 야. 진실을 보도해. 너희들 정신 안 차리면 국민들 다 쳐들어가. 맞아. 기자들 정신 차려. 쳐들어가야 됩니다. 언론 방송 다 쳐들어가야 됩니다. 하나 하나씩 아니, 네. 제거시키게 됩니다. 제거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대통령님 드러난 게요. 뭐가 있습니까? 통장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그분이 골프를 쳤습니까? 술을 먹었습니까? 맞아. 어디 놀러를 갔습니까? 노래방을 갔습니까? 난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웬 놈의 사무실 한지 일만.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세뇌를 시키고 무슨 종교가 어떻고 개 나발 같은 소리들만 전부 내깔이고 이거 얘기를 하려면 지금 하루 종일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 정리를 이렇게 하시죠. 예, 재판에 몇 분 다녀오셨죠? 저요? 못하지. 좀 다니다가 일이 있어서 또 직장도 한 조금 10번 다녔고. 가까이 다녔습니까? 그럼 그만이 다. 예, 그 정도는 다닌 것 네, 같아요. 다녔는데 네, 이제 이 결론을 지읍시다. 네, 그제 유재경 그 대사 네. 재판하고 네. 오늘 재판 두 개를 그 전에 그 참고도 하고 네. 했을 때 예, 저 생각은 지금 들어보니까 네. 직접 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들어봤을 때는 네. 이것은 재판이 중단이 돼야 되고 당장 당장 탄핵이 완전히 무효고 무효죠. 이것을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들 탄핵에 관련됐던 사람 다 구속시켜서 맞아. 지금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안 해, 생각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서 지금 재판을 보신 소감을 솔직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재판이요? 예. 재판도 아니죠. 저들이 지금 그 자기들 잘못한 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저희들 구속 안 당하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애들이 잘못한 거를 그거를 감추려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들 어저께 더 웃기는 게요. 그 유재경 대사 때 웃기는 게요. 맨 마지막에 검사가 이제 전부 멘붕이 돼가지고 할 말을 누군가는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마 사전 각본에 있었을 겁니다. 젊은 사람이 딱 일어나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갑자기 뻘떡 일어나요. 뻘떡 예. 일어나더니 유 변호사님 왜 내가 질문하는데 기지개도 피고 하품도 하고 그러십니까? 사람 기죽이는 겁니까? 아이고. 이거는 정말 코미디예요. 저거는 안 했나 보대. 졸고 오만 거 다 해놔놓고. 질문을 하겠으면 계속 질문을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 소리가 왜 나옵니까? 그만큼 어리숙한 젊은이를 내세운 겁니다. 이거 너희들 요거를 잘하면 그렇지. 승진시켜줄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검사들 똥개지 똥개. 오늘도 여검사가 똥개, 나와서 똥개. 했는데 씨부렸는데 걔네들 출세하기 위해서 목 매달고 있는 거예요. 목 매달고. 아니 그 똥개라니까 저 네. 물고 오라 하면 물고 오고 똥개죠.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맞아요. 네. 예? 예. 뭐가 있어서 아니 똥개잖아요 똥개.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 생각해 봅시다. 바꿔서 정말 비중 있는 검사가 나오고 비중 있는 저 판사가 나와서 이렇게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 못하죠. 저는 지금 이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재판을 보고 저도 방송 네, 많이 하죠. 많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간데 네. 개판. 재판이 아니고 개판. 맞아. 개판이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한마디로 하면 개판이에요. 네. 그리고 정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네. 증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카드라 재판이잖아. 카드라. 그리고 카드라 하고 개판. 또 하고, 언제는 또 하고. 언제는 이 재판 그 이름을 카드라 개판. 카드라 개판으로 재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전 세계에 알려야 돼요. 맞아요. 카더라 개판. 카드라 개판. 카더라 개판. 예. 네, 요약합시다. 예, 카더라 그래서 개판. 카드라 개판으로 당장 멈춰라. 당장 멈추게 되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애국자님이 생각할 때 이 네. 지금 탄핵이 네. 지금 현재 문재인 그 정권하고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이 듭니까? 지금 이 사항을 재판에서 들어가서 보고. 저는요 유튜브를 많이 봤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이요 예. 정권 찬탈을 위해서 예. 그동안에 아주 각본을 써왔잖아요. 예, 예. 네? 그것이 안민석이가 한 거잖아요. 오늘 재판 중에 예. 그 블랙리스트 그때에 벌써 2015년, 14년 이때에 안민석이라는 이름이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정윤회 사건도 그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정윤회가 진짜 있었던 일입니까?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예, 예. 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고영태 생각을 해보세요. 고영태 우리 고발 대통령이 얘기 때. 그 수많은 기라성 같은 사람들 다 물리치고 독신으로 살았는데 아니 기가 막히게 최순실의 남편하고 뭐 어쨌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고영태 고발 잘했다 그런 그래. 일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증거도 없고 예? 물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올 때 계속 조작을 해서 연결을 시킨 겁니다. 정권 찬달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횃불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촛불을. 그러면 지금 예. 그러면 재인 정권은 예. 지금 당장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있으면 안 되죠. 아니 그럼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저 침묵하는 우리 보수 성격을 가지고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똥인지 물인지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 몽땅 청와대로 모여야죠. 당장 내려오라고. 왜 거기 있습니까? 정권 찬탈한 놈이. 그리고 이 나라를 지금 5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전쟁의 위험으로 몰고 갑니까? 이 전쟁 위험은 다 문재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정권을 잡지 않았으면 이런 전쟁 위험이 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저 블랙리스트에 있는 그 모든 이름이요. 거기 보니까 민주노총이 다 개입이 됐고 문재인 지지자들이 다 개입이 됐으니까 검찰은 그걸 싹 가립니다. 가리지만 그게 보였어요. 그게 보였듯이 전애들이 아무리 감춰도 다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될까요? 배신의 배신자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홍준표가 한마디 해가지고 인지여 씨 당장에 일로 왔잖아요. 올바른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거대 야당이니까 그 당을 살려보려고 했던 분이 인지여 씨 당장에 오고 예? 그거 못 느끼세요? 여러분들 다 느낄 거 아니에요. 이대로 나라가 안 된다. 우리나라 멸망한다. 우리가 일본, 중국, 소련 예? 이 중에 미국을 버리고 살 수 있습니까? 이건 미국 버리는 날은요 대한민국 없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적에 참 악수표, 분유, 탈지 분유, 옥수수가루 그거 먹고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미국을 어떻게 버립니까? 이 나라를 이만큼 살게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먹여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많이 출세들 하고 미국에 수출해서 돈 벌고 살았잖아요. 어떻게 한미동맹을 깹니까?
말도 안 되는 당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그 재판 내용을 보면 네. 문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저 같으면은 당장 총살시키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당장 내려와야 되잖아. 내려와야죠. 당장 탄핵이고 내려와야 뭐고 되는데. 간에 네. 부정한 방법으로 갔기 때문에 당장 내려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당장 내려와야죠. 그리고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대통령님요? 예. 복귀하셔야죠. 아니 당연히. 바로 노원시에서 복귀. 예, 네, 예. 당연히 복귀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너무나 말씀을 잘하시고 너무나 해박하게 재판 내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사 같이 하고 가시죠. 예, 적어볼 거예요.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조금 전에 긴급 인터뷰를 했는데 엊그제와 오늘 재판 내용, 그 전에 또 일어난 재판 내용을 보면 당장 그 박근혜 대통령님은 탄핵이 무효고 당장 청와대로 복귀를 해야 되고 문재인 씨는 당장 지금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오늘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복귀를 하고 문재인 씨는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급 속보였습니다. 속보였고 재판 내용이 참 기가 찹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정말 기가 차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엉터리입니다. 지금 재판이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들어보니까 엊그제하고 오늘하고 그 전에 재판 내용을 들어보면 엉터리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고 그리고 증거가 하나도 없고 이 재판을 하게 된 탄핵을 하게 된 데는 WPC 때문에 그렇습니다. WPC에 증거로 내놓을 만한 내용이 없어서 증거로 내놓을 수 없다는 검찰의 말, 그리고 판사가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한 이런 내용입니다. 참 어처구니없습니다. 지금 검찰과 판사, 검사와 판사가 짜고 치는 어떤 재판, 정치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고 지금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오늘 그 방청하시느라 수고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가야지. 이거 모르잖아. 모르는 분들 모르잖아. 오늘 2017년 9월 오늘 7일 재판에 들어가셨던 분, 방청석에 들어갔던 분 각춘자 네. 우리 애국자님께서 긴급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판 재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늦게까지 수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재판에 들어가셔서 그 우리 제일 궁금한 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용안, 오늘은 네. 용안이 어땠습니까? 보기 좋았어요. 네, 그런 대로 그냥 괜찮으셨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문체부 블랙리스트 건에 대해서 쭉 했는데요. 사실 이 블랙리스트라는 게 뭡니까? 이 사회에 저 좌익들이 암암리에 저들이 전개했던 예. 그런 나라를 좀먹기 위해서 그 좌편행된 이거 한번 문학의 사람들이 한번 잡으세요.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이대로 가다는 너무 심각해지는구나 하고서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셨겠죠. 예. 그래서 그 문체부에 관계하셨던 분이
아까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김종덕 장관께서 나오셔서 아, 오전에부터 오후까지 질의에 답을 하셨는데요. 느낀 거는 그겁니다. 김종덕 장관께서 참 어려움은 많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벌써 처음에 조사할 적에 그 김 장관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죠. 예. 너무 비겁하다. 예. 너무 그렇다. 근데 오늘도 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분께서 연세도 좀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문체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일을 막 추진을 해서 무슨 작업의 능률이 오른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문화계에는 그야말로 옛날 같으면 그 건달들 아니에요. 예, 솔직히 문화계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뭐 딴따라 소리도 들었고 뭐 책 쓰시는 분들도 또 이제 소설가 나부랭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랬던 건데 지금 그 국정교과서가 오염이 됐듯이 이 책들도 너무너무 오염이 많이 돼 있죠. 제가 예전에 그 태백산맥을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이 조정래라는 사람은 이 장편 소설을 쓰면서 이 호남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그건 왜곡 내지는 너무너무 미화시킨 글 아니에요?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던 부분 그런 거를 수용할 수 있다는 그걸 저는 생각을 해서 그분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높이 샀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는 그 경찰, 이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거는 전부 진짜 질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 쉽게 말해서 무슨 뭐 폭력배 같이 그런 부분으로 묘사가 돼 있었고 그리고 공비들은 단결되고 또 억압받았고 핍박을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참 친절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부분으로 묘사됐던 게 태백산맥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인사들에 대한 그 지원을 어느 정도 차단해야 될 필요를 느끼니까 그 리스트를 아마 그 밑에 계신 분들이 다 뭐 좀 점검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보고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 너무 편향되어 있는 그런 자금을 이제 우리 우익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사실 문학에 있는 사람들이 배가 많이 고픈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재들을 위해서 지원을 좀 폭넓게 고루고루 해서 좋게 지원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서 그 오후에 나중에 발표된 거를 이렇게 보니까요. 오늘 문학계 사람들이 이제 정관주라는 분이 마지막이었었는데 그 네. 문서를 보니까요. 그 완전히 좌익 쪽에 그러니까 민노총 소속이고 그 검사가 보여주는 부분이 한쪽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으로는 문재인 지지로 다 써 있는 분들이에요. 다 몽땅 문재인 지지예요. 그리고 민노총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분들을 지지를 합니까? 에?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거예요. 일반인들이 느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부분을 그걸 그렇게 했던 건데 이거는 옳은 일 아니에요? 정말 대한민국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사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정말 보호해줘야 되고 그분들 삶의 터전을 마련을 해줘야 될 형편이었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걸 가지고 저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그 블랙리스트라는 그 자체 용어도 그 일하시는 뭐 조윤선 장관이나 김기춘 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아무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만드는 게 블랙리스트입니다. 악의가 없었지. 예. 순수한. 예, 순수하게 했던 어떤 일을 명단이죠, 명단. 순수한 명단. 그러니까 저는 며칠 전에 그 유재경 대사께서 얘기하실 적에도 비선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 그러니까 비선이라는 용어를 당신께서는 청와대 안에서 오염된 사람을 뜻한 것이지 최순실을 지칭한 게 아니었다. 그렇게 분명히 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가 느낀 거는 청와대 안에 수많은 간첩들이 득식을 됐습니다. 또 우리가 그 정윤회 사건 때 알았던 거 추천해준 사람인지도 몰랐고 언제 알았느냐? 그분이 텔레비에 막 사건이 터져가지고 나오는 걸 보고 그럼 저 사람이 나를 추천한 거야?
처음에는 된 몰랐다면서요. 겁니다. 방송에 나올 때 처음에는 몰랐다고 예, 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도 한 줄도 안 나오고 한 컷도 안 나오고 예?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정말 눈 가리고 귀 가려서 이렇게 바보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언론들이 저 MBC도 폭파하고 KBS도 폭파하고 JTBC 폭파해야 돼요. 종 팬들도 다 폭파해. 뭐가 남아야 됩니까? 채널A? 그것도 그래도 남으면 안 됩니다. 채널A가 태극기 집회를 조금 보도했대요. 그 조금 해가 됩니까? 야, 진실을 보도해. 너희들 정신 안 차리면 국민들 다 쳐들어가. 맞아. 기자들 정신 차려. 아, 쳐들어가야 됩니다. 언론, 언론 방송 다 쳐들어가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아니, 제거시키게 됩니다. 제거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대통령님 드러난 게요. 뭐가 있습니까? 통장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그분이 골프를 쳤습니까? 술을 먹었습니까? 맞아. 어디 놀러를 갔습니까? 노래방을 갔습니까? 난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왜 너무 사무실 앉아 일만.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세뇌를 시키고 무슨 종교가 어떻고 개 나발 같은 소리들만 전부 내까이고 그 이거 얘기를 하려면 지금 하루 종일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 정리를 이렇게 하시죠. 예, 재판에 몇 분 다녀오셨죠? 저요? 못하지. 좀 다니다가 일이 있어서 또 직장도 한 조금 10번 다녔고. 가까이 다녔습니까? 그럼 그만이 더. 예, 그 정도는 다닌 것 네, 같아요. 다녔는데 네, 이제 이 결론을 지읍시다. 네, 그제 유재경 그 대사 네. 재판하고 네. 오늘 재판 두 개를 그 전에 그 참고도 하고 네. 했을 때 예, 저 생각은 지금 들어보니까 네. 직접 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들어봤을 때는 네. 이것은 재판이 중단이 돼야 되고 당장 당장 탄핵이 완전히 무효고 무효죠. 예, 이것을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들, 탄핵에 관련됐던 사람 다 구속시켜서 맞아. 지금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안 해, 생각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서 지금 재판을 보신 소감을 솔직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재판이요? 예. 재판도 아니죠. 저들이 지금 그 자기들 잘못한 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저희들 구속 안 당하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애들이 잘못한 거를 그거를 감추려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들 어저께 더 웃기는 게요. 그 유재경 대사 때 웃기는 게요. 맨 마지막에 검사가 이제 전부 멘붕이 돼가지고 할 말을 누군가는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마 사전 각본에 있었을 겁니다. 젊은 사람이 딱 일어나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갑자기 뻘떡 일어나요. 뻘떡 예. 일어나더니 유 변호사님 왜 내가 질문하는데 기지개도 피고 하품도 하고 그러십니까? 사람 기죽이는 겁니까? 아이고. 이거는 정말 코미디예요. 저거는 안 했나 보대. 졸고 오만 거 다 해놔놓고. 질문을 하겠으면 계속 질문을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 소리가 왜 나옵니까? 그만큼 어리숙한 젊은이를 내세운 겁니다. 이거 너희들 요거를 잘하면 승진시켜줄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검사들 똥개지 똥개. 오늘도 여검사가 똥개, 나와서 똥개. 했는데 시부렸는데 걔네들 출세하기 위해서 목 매달고 있는 거예요. 목 매달고. 아니 그러니까 똥개라니까 저 네. 물고 오라 하면 물고 오고 똥개죠.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똥개. 이야기하면. 맞아요. 네. 예? 예. 뭐가 있어서 아니 똥개잖아요 똥개. 그러니까 여기에 만일 생각해 봅시다. 바꿔서 정말 비중 있는 검사가 나오고 비중 있는 저 판사가 나와서 이렇게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 못하죠. 저는 지금 이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재판을 보고 저도 방청 네, 많이 하죠. 많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간데 네. 개판. 재판이 아니고 개판. 개판이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네. 그리고 정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네. 증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카드라 재판이잖아. 그리고 카드라 하고 개판. 또 하고, 언제는 또 하고. 이 재판 그 이름을 카드라 개판. 카드라 개판으로 개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전 세계 알려야 돼요. 맞아요. 카더라 개판. 카드라 개판. 카더라 개판. 예. 네, 요약합시다. 예, 카더라 그래서 개판. 카드라 개판으로 당장 멈춰라. 당장 문책이 되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애국자님이 생각할 때 이 네. 지금 탄핵이 네. 지금 현재 문재인 그 정권하고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이 듭니까? 지금 이 상황을 재판에서 들어가서 보고. 저는요 유튜브를 많이 봤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이요 예. 정권 찬탈을 위해서 예. 그동안에 아주 각본을 써왔잖아요. 예, 예. 네? 그것이 안민석이가 한 거잖아요. 오늘 재판 중에 예. 그 블랙리스트 그때에 벌써 2015년, 14년 이때에 안민석이라는 이름이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정윤회 사건도 그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정윤회가 진짜 있었던 일입니까?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예, 예. 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고영태 고발- 생각을 해보세요. 고영태 우리 고발 대통령이 얘기 때문에 그 수많은 기라성 같은 사람들 다 물리치고 독신으로 살았는데 아니 기가 막히게 최순실의 남편하고 뭐 어쨌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고영태 고발 잘했다 그런 그래. 일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증거도 없고 예? 물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올 때 계속 조작을 해서 연결을 시킨 겁니다. 아, 정권 찬달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횃불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촛불을? 예. 그러면 지금 예. 그러면 그 죄인 박관천, 조홍천 이 사람들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대통령한테 핍박받았다고 그렇게 지칭하는 사람, 자기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오염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행정관이었고 또 그 조홍천 씨는 그보다 조금 높았죠?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밑에 그 라인 줄들이 탕평책을 쓰면서 전라도 사람들이 대거 유입됐었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유입을 했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야말로 온 국민을 고루고루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그렇게 탕평책을 쓰신 건데 이것이 이런 결과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 순수한 마음에서 단편적으로 했지만 예, 세작에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세작이지 뭐. 그 아까 이야기했던. 세작이고 예, 예. 간첩이에요, 간첩. 왜 간첩이냐? 그 사람들이 정보를 빼서 루트를 다 만들어서 그쪽으로 흘려서 결국에는 오늘의 탄핵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간에 오후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정관주 씨가 들어오시기 전에. 그런데 그때 이제 일정 조율을 하면서 얼마 전에도 저기 유영마 변호사께서 그 태블릿 PC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태블릿 PC를 증거 자료로 제출해달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대통령 탄핵이 탄핵이 됐는. 태블릿 PC에서 시작이 됐는데 오늘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검사가 일어나더니 저 재판장님 태블릿 PC가 사실은 그 속에 검사해 보니까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태블릿으로 시작해서 대통령을 탄핵시켜놓고 여태까지 떠들면서도 대한민국의 검찰이 그거 태블릿이라는 거는 1분 30초면 그거 누구 소유고 누구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몇 달이에요, 몇 달? 예? 작년 그러면 그게 8월, 9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을 적에 태블릿이 터진 거는 10월 달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11달 정도 되는 거 같아요. 11달. 그걸 검찰이 감춰대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제 와서 발표를 안 되면 맞아. 그럼 국민들은 뭡니까 도대체? 검찰을 누가 아 그것 때문에 탄핵이 되는데 그것이 아무 내용이 없다는 네, 이야기는. 그래서 자료를 제출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그 판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답 없었어요. 거기에 대답 없었죠.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끝났죠. 변호사 측에서는 어떻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호사님께서도 네. 별 말씀 안 하신 뜻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수차례 제출했었고 우리들이 웅성대고 야단하니까 그렇게 이제 저기 유 변호사께서는 알았다는 웃음으로 답을 하신 거죠. 그게 뭐예요?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너희들 지금 할 말 없지? 검사들이 뭡니까? 대한민국 법을 집행을 하고 대한민국 법으로다가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3권의 그 주체 아니에요? 사법, 3권 분립해서 사법. 예, 입법, 사법. 사법, 행정. 예? 예, 그럼 사법. 사법부가 애초에 시작 때 그거를 밝혔어야 될 부분을 지금까지 끌고 와서 이제 자료 없다. 그리고 또 유 변호사께서 그
저기 그거 있죠. 녹취록. 예? 예. 그 뭐 2,000건이나 된다는 거. 예. 그것도 계속 자료 제공해달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녹취록 부분도 이제 없다 갈 것이죠. 없다 그러겠지. 그거 네. 나야 나면 지금 뽀롱 다 나니까 맞아. 다 아니, 특검들하고 다 감옥에 다 가야 돼. 예, 지금 이거 이번에 가사는 이거요.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손석희는 뭐고요? 예? 지금까지 해온 그 방송들은 뭐고? 기자들 뭐고? 예? 사진 기자들 뭐며?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갑니까? 이건 세계의 해외 토픽감이에요. 해외 전 토픽감. 세계 예? 탄핵감이. 제가 그래서 중간에 페이스북에 탁 쳐버렸더니요 난리가 났습니다. 제 핸드폰이.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게 지금 재판은 당장 중단해야 되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당장에 보니까 중단해야 되고 예, 제가 하나도 없다는 당장에 이야기네. 문재인 끌어내려야 됩니다. 문재인 끌어내야 되네. 아니. 완전히 그러면 오늘 결과에서 보듯이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지원을 그것도 다 전면 삭감이 아니고 중간 부분 그리고 1년 내 덮는 이제 것이 다이빙 문제가 벨이라는 거 그게 너무나 문제가 많은 영화라고 그러는데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고 난 분 이야기는 그 다이빙 벨은 구할 수 있는 학생들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죽게 만들었다. 그거를 만드는 영화라고 그러대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거 그 영화를 지금 저 다 네. 좌파 영화이기 때문에 예. 그 어떤 선동 그 저 무지랭이 같은 국민들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영화를 그렇죠. 보고 나면 네. 거기에 세뇌가 되게끔 그렇게 영화를 만드는 그렇게 거예요. 만드는 예. 영화니까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걸 검토를 계속 하신 건 맞아요. 그럼 해야지 안 합니까? 이 나라를 움직이고 이 나라의 살림을 하고 있는 대통령께서 이 나라 국민들이 바른 사관을 가지고 이 지금 앞으로 계속 후세들이 자라나면서 바른 사관을 가지고 살아나야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텐데 그 젊은 세대부터 새빨갛게 지금 세뇌를 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할 일을 안 합니까?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없고 맞아. 이것이 문제됩니까? 맞아. 저들은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물고 늘어지고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모든 것이. 그리고- 그러면 다음 재판에서 네. 그 변호사님하고 네. 판사님하고 네. 그걸 가져오라 그래서 봐야지. 그 그런데 내용은 WPC를 보고 증거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거 보고 이야기하라 그래야지. 근데요. 지금 여기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내용이 네. 없다고는 말은 제가 엊그제 그 유재경 대사께서 와서 밝혀주신 부분 예. 그거를 조금 얘기를 더 드릴게요. 오늘 결과는 이랬고요. 그저께 유재경 못 올린 상태였어요 그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기자들이 질문을 할 적에 비선 실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장치는 그 생각하고 비선 라인으로 인해서 이런 K타운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건데 순수하게 기자들은 그걸 순수하게. 네, 최순실로 갖다 엮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선이라는 네. 그 기자들은 나쁜 그래서 쪽으로 비선이라는 말을 당신이 그걸 쓴 거지. 해명할 기회조차 없었던 거예요. 예. 신문이 뭐 몇 달이에요? 10달 넘게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비선을 어떤 취지로 얘기했는지 그거를 밝힐 수가 없었는데 법정에 와서 밝힌 겁니다. 예. 나는 비선이라는 걸 오염된 루트 그걸 얘기한 것이 맞는데 내가 검찰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검찰이 자기를 뒷조사를 다 했답니다. 근데 뭐가 나와요? 깨끗하죠. 뭐 아무도 없지. 깨끗하니까 검찰이 나중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당신은 정말 깨끗하십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날 검사가요 증언 도중에 뭘 갖다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건 협박이겠죠. 그런데 이 유재경 대사가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맞아, 키는 업어줘야 돼. 작은데 목소리도 딱딱 떨어지고요. 억양이요 정말 성우 저리 가랍니다. 목소리가 너무 멋있어서 우리들이 다 반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과정을 다 밝힐 때 검사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주 정말 똥 씹어넣어서 전부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고개를 못 가누는 거예요. 그런 지경이 됐는데 이 유대사께서 그거를 다 밝힐 적에는 어떻겠어요? 많은 협박, 회유, 그렇지. 예. 이 정권에 다시 들어와서 일해라 그런 적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진실을 밝혀야지 이 나라가 쓴다. 뭐가 두렵고 뭐가 아쉽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밝혔는데
그날 뒤에 기자들 제대로 없었어요. 그럼 저들은 그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자들 보고 막 그랬거든요. 야, 태블릿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켰는데 태블릿 기사 똑바로 써. 예, 예. 너희들 똑바로 써. 야, 말씀 잘하셨네. 난리가 나죠. 예, 예. 네, 그렇게 이렇게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조작되고 꾸미고 계속 몰아붙여서 촛불이 횃불로 변하고 나라를 온 나라를 집어삼키고 저 국회의원들 저것들 협박을 해서 이렇게 만들 적엔 저것들이 또 저희들 당리당략리하고 저희들 뭐 개헌해서 진짜 뭐 의원 내각제 해서 이 나라를 천년만년 해먹을 그런 작전을 세운 거 아닙니까? 예, 공유하고 있지.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개헌 얘기가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100명, 1000명 전할 수 있는 대로 전하세요. 그래야 젊은이들도 깨어나야지. 아니 태블릿이 없다는데 이걸 뭘로 설명을 할 겁니까? 태블릿이 없다는데. 예? JTBC가 얼마나 조작을 했습니까? 그동안에 조작이라는 게 한 번도 방송이 안 됐는데 이렇게 유튜브는 다 밝히잖아요. 네. 저는 지금 테레비를 MBC 8시 뉴스 그 유튜브로 딱 한 번 보고 맙니다. 테레비 1절 다른 거 봐요. 뭐 자연인도 보고 볼 게 또, 없지요. 네. 히스토리도 보고 세계의 그 뭐 진짜 오지 그런 것도 좀 보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 볼 시간도 없어요. 태극기 들어야죠. 쫓아나와야죠. 잠도 자야죠. 그리고 그저께는 유재경 대사께서 그렇게 밝혀주고 나서는요. 제가 여기서 몇 마디 하고 내려가면서 저 PC방 아니 저기 버거킹 가가지고 금방 올렸는데 그거 글 좀 써서 올렸더니 금방 난리가 나더라고요. 난리 났죠? 예. 네, 난리가 나고 집에 가가지고 그날 일이 있어서 저녁 식사까지 하고 들어가니까 뭐 10시 반이 됐었어요. 계속 쓰고 잠을 자는데요. 12시 반 돼서 아 내가 진짜 피곤하니까 자야 되겠다. 내일도 또 이번 주에 4번 방청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나가야 되니까 예. 아니 그 다음 날이 저기 이제 어제죠. 어제 예. 그 추첨을 해야 되니까 내일 또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2시 기가 반에 찼어. 깨가지고 기가 찼어, 그죠? 예, 꼬박 샜어요. 이게 나라냐? 그래서 이게 나라냐? 이게 정말로 뭐 이게 재판이냐? 나라냐? 글을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고 있는데 그때에 빠진 게 또 있었더라고요. 제가 쓰다 보니까 최소원 씨를 안 썼어요. 최소원 씨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미얀마 대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재판장이 안 할 수는 없겠죠. 저기 피고인 할 말 없으십니까?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니까 마이크를 딱 들더니 최소원 씨 목소리 좋습니다. 예, 똑똑합니다. 예. 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학을 공부하셨던 분이라 딱 들고 얘기하시는 게 유 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K타운 사업을 할 정도로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마음도 없고 생각해보세요. 교육학 공부했던 사람이 제가 건축 일 쪽에서 좀 밥장사 좀도 해봐서 그거 너무 복잡한 거 알거든요. 아니 그런 분이 거기에 뛰어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생각조차도 없던 사람을 그렇게 몰아간 거예요. 소설을 썼죠? 예, 모든 것을 아주 지금 소설도 그런 소설이 이 탄핵은 없죠. 소설책입니다. 소설책. 예. 이것은 세계의 웃음거리지만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될 겁니다. 이거 책을 쓰면은 맞아. 누군가가 글 쓸 수 있는 분이 이것에 대한 걸 정리해서 1, 2, 3, 4, 5권 해가지고 한 5권으로 해서 내놓으면은 베스트셀러입니다. 작가님들 잘 들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작가님들. 예. 이제 자료 검색하셔가지고 책 좀 쓰십시오. 자료는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있고 막 예, 자료는 예. 막 그러니까 자료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가 저런 그런 마음도 없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사님 우리 서로 만난 적 없죠? 자료는 그러니까. 물어보라 그랬어. 네. 통화한 적 없죠? 네. 유재경 대사는 최순실 씨가 그 미얀마 대사께서 제가 페이스북에 쓰고 글로도 썼지만 그 뒷부분을 정리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자면 유 대사께서는 삼성 출신이에요. 삼성 출신들은 생활이 다 안정이 돼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직업을 가질 마음이 그때 없으셔가지고 책을 쓰셨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삼성 출신이니까 급하게 팔려 나왔겠죠. 그런데 그
이상화라는 후배가 전화가 와가지고 선배님한테 딱 좋은 직장이 있으니까 이력서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맞아요. 이력서를 건네줬어요. 건네줬더니 글쎄 내가 기업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정부 관료 일을 할 수 있겠냐 하니까 아 선배님이라면 얼마든지 정말 적임자이십니다. 삼성 출신들이 뭐예요? 해외를 그 임원으로 계시던 분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이게 세계 정세를 환하게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정보통이라고 봐야지. 정보통. 예, 정보통이죠. 정보통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때 추천하신 분이 이상화 씨가 추천을 하셨지만 최소원 씨가 그 추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두 번 만났답니다. 두 번 만났으면서도 서로 통성명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최소원 씨는 그때 쌍꺼풀 수술해서 안경을 쓰고 검은 안경을 쓰고 있었으니까 그분이 누군지 여자분에 대해서 아니 회사 중역 정도 되신 분이 여자 하나 나왔다고 그 관심 두겠습니까? 고영태, 뭐 최서원, 이상화 이렇게 만났던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최서원이라는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도 묻지도 않았고 그 당시 4분 만났다고 나왔죠? 아니에요. 두 번 만났대요. 아니 4번. 네 분, 네 사람이 4분이. 네 분인지는 예, 제가 빠진 분이 있겠죠. 그랬는데 두 번을 만났어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전혀 모르고 하여튼간에 그렇게 돼서 대통령께서는 삼성 출신이니까 얼마나 믿음직합니까? 그러니까 내정을 하신 거죠. 그때 공석이 되니까 바로 내정을 하셨는데 그분이 가서 보니까 미얀마가 똑똑하게 얘기해. 정말 아웅산 수치가 대통령은 안 되고 그 영국하고의 자기 남편하고의 국적 문제 때문에 결혼을 못 했어도 대통령은 안 되지만 그분이 민주화를 이끈 본인이고 또 아버지께서 그렇게 훌륭하게 아웅산 장군께서 미얀마를 그렇게 세우다시피 하신 분이니까 그 영향력으로 일을 하고 계실 때인데 어디 지방을 가시고 그랬었던 모양이에요. 예. 많이들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 이제 우리나라하고 교류를 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의한 게 수치 여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그쪽 상공분가 거기에서 그 스쿨버스 100대를 좀 지원을 해달라. 당연히 할 수도 있잖아요. 나라 대 나라끼리. 그러면 우리는 100대를 지원을 하고 그 유재경 대사 이야기는 우리가 해줄 건 해주더라도 손해보지 말고 받을 건 받자. 예,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예, 그런 딜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전임 대사 시절에는 그 이야기가 제대로 나온 적도 없는 K타운, 그러니까 코리아타운이죠. 네. 그 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디 땅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터무니없이 그 자리는 진짜 코리아타운을 져서도 안 되고 질 수도 없고 그런 자리인데 그 땅값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이 정부 측에다 이 보고서를 올리고 제안을 하고 그러니까 유재경 대사가 누굽니까? 정말 정보통이고 이 경제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이고 그런데 딱 보니까 아 이거는 누군가가 지금 사기를 치는 거다 그 생각이 딱 들었답니다. 네, 예. 그래서 아 이것만큼은 정말 막아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 막아야 되는 일이니까 응? 이거는 내가 대사직을 걸고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셔가지고 계속 안 되는 방향으로 모른 겁니다. 안 되는 방향으로 몰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미얀마 순방이 5월에 잡혀 있었고 이제 그게 안 되니까 7월로 다시 연기를 하고 그때는 조율을 하신 거죠. 우리 대통령께서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세일즈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미얀마에도 그런 거를 이제 목적으로다가 이 순방을 하시기로 하셨던 부분이 5월 달에서 7월 달로 미뤄지고 7월 달이 10월 달로 잡혔던 겁니다. 그때. 예. 그랬는데 그 당시에 7월이 지나고 나니까 뭐가 터졌습니까? 이 최성원 사건이 터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미뤄진 건데 어머 그게 엉뚱하게 둔갑이 된 거예요. 이게 조작한 최성원이 거지. 예. K타운을 실패를 하니까 대사를 바꿔치기 했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 순방도 미뤘다. 온 신문 방송할 것 없이 그때 계속 그걸 떠들고 뭐 얼마를 거기에 지원을 하게 돼 있었고 뭐 대통령
저기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비자금이 뭐 300조가 뭐 최순실한테 흘러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신문 기자가 그때 들어왔을 적에 소환을 당해서 들어왔을 적에 기자들이 갖다 대니까 비선 실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 당시 알았던 게 정만기, 인호섭 이런 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청와대에. 그런데 당신이 보고서를 올리면 그 보고서가 바깥으로 새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만기, 인호섭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조작을 하고 있구나. 그거를 감을 잡았답니다. 예, 예.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고소 고발도 증거를 확실히 잡아놓고 물증을 잡아놓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지 잘못하면 역으로 당하는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대사직이라는 게 너무나 바쁘니까 예. 그 부분이 있었지만 정식적으로 청와대에 보고는